자, 글로벌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6월 26일 금요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이 지금 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요, 이제 2천억인데요. 현재 이 신주 발행가액이 36,400원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고 나서요, 8월 달에 이 물량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볼 때는 이 횡보를 거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횡보를 거치고 이 상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하게도 어제 제가 이 많은 종목들을 막 보면서 다양하게 이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막 이것저것 보느라 사실 이 유상증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걸 잘못 말씀드렸냐면, 이 아래 신주 발행가액을 36,400원인데 제가 어제 여러분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그 영상은 다른 분들이 보면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공개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혹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좀 혼란이 오신 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설명드리면, 이 보통 주식수가 55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자, 근데 이 신주 발행가액을 보시게 되면 36,400원이에요. 확정 예정일이 8월 10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소설 한번, 저의 개인적인 한번 주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이 36,400원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8월 10일 날 물량이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량이 나오는 그게 한 550만 주인데 대략적으로. 자, 근데 지금 주가 위치가 28,700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돈을 주고서 이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무중이 아니잖아요. 유중입니다. 이 유중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이 34,000원이나 이 35,000원 근처까지는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8월 10일 날 물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있냐면, 당일날에 이런 식의 장대 음봉이나 순간적으로 빠지고 뭐 들어 올리는 이런 식의 음봉 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제가 볼 때 한 7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 얘가 한 33,000원에서 한 34,000원까지 끌어올리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시키다가 8월 10일 날 그 물량을 한번 고스란히 맞고, 그 다음에 횡보를 시키면서 그리고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제가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영상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현대 오토에버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좌측의 화면은요, 클로봇의 주봉 차트고요. 자,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이 월봉 차트인데, 여러분 현대 오토에버가 정확하게 이 바닥 자리에서 21,350원에서 106만 6천원까지 4,800%가 넘는 대폭등이 나왔어요. 물론 매집이 되면서 폭등이 나온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클로봇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거울인 종목이 뭐냐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 현대 오토에버는 이 그룹 안에서 전산망 유지 보수, 이거를 ITO라고 하는데, 이 ITO와 그 다음에 ERP, 이거를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이 유지 보수랑 전사적 자원 관리, 이런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전담하는 평범한 IT 서비스 기업에 불과했어요, 현대 오토웨버가. 자, 그러나 현대차 그룹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엔진이나 셰시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커넥티드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등을 총괄하는 소프트웨어 미들웨어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현대 오토에버로 결집을 시켜버렸어요.
그 혁신의 결정체가 바로 글로벌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 기반의 플랫폼인 모빌진입니다. 모빌진. 다들 아실 거예요. 과거에 자동차에는 수십 개의 뭐가 있죠? 전자 제어 유닛이 있습니다. 이걸 ECU라고 하는데 이 각자 독립적인 언어로 작동을 했어요. 근데 이 모빌진은 이 이기종 하드웨어 부품들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묶어서 중앙에서 제어를 합니다. 자, 중앙에서 제어를 해요. 근데 클로봇에 크롬스가 있습니다. 이 크롬스가 이기종 로봇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통제하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모빌진의 도입이 불러온 비즈니스 모델의 질적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 SI 사업은 인건비 기반의 수주형 사업이라서 한계 이익률이 낮았지만 이 모빌진 플랫폼이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전 차종에 탑재가 되면서 차량 한 대당 과금 모델이 본격화되었어요. 이 소프트웨어 특성상 이 복제에 따른 한계의 비용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은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클로봇이 어디랑 엮여 있죠? 두산 로지스랑 이 DLS랑 그 다음에 현대랑 보스턴이랑 엔비디아 이 네 가지 회사에 엮여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이거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엔비디아 협력을 통해서 피지컬 AI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클로봇은 이 단순한 관제 플랫폼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로봇 스스로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최적의 경로와 그리고 작업을 판단하는 피지컬 AI 시대를 주도할 핵심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클로봇이 지금 글로벌 1위 로봇 하드웨어 제조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이 회사의 파트너로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 세계 생산 라인에 도입이 될 사족보행 이 로봇 스팟이 있습니다. 이거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제어망을 고도화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아이작이 있습니다. 이 아이작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제슨토르 컴퓨팅 모듈을 활용해서 AI 기반 이 로봇 제어 기술의 고도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규모로 이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는 이 클로봇의 역량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속에서 구체적인 라이선스 수익으로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어떤 특정 산업에서 이 하드웨어, 어떤 몸체를 맡고 있는 회사가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이쪽에 속한 산업이 로봇이든 어떤 것이든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여기에 속한 이 소프트웨어 기업, 흔히 말하는 옛날처럼 이 현대 오토웨버나 클로봇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매집이 이뤄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대폭등하는 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클로봇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 여러분 1000% 이런 상승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클로봇 같은 경우 여러분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몇 프로 상승했죠? 고작 1200%. 물론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고점에서 이 고가 근처에서 개인들의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아직은 얘가 지금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클로봇이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유상증자 이후에 유중 이후에 물량이 다 털고 나서 한 번 더 횡보를 거치고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니까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클로봇은 어떤 쪽이다? 이 소프트웨어 쪽이다. 제어하고 통제를 한꺼번에 합니다.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랑 DLS랑 보스턴이랑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과 협력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목을 받을 거다.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수요가 넘쳐날 거고 그러면 이런 주식은 횡보를 거치고 올라갈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현대 오토웨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 DX를 보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바닥권에서 고점까지 여러분 엄청나게 뭐 한 5000% 넘어갑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8000%, 9000%인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도 보면 똑같아요. 이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안에서 IT 시스템을 담당하던 과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여기서 철강이랑 그 다음에 중후장대 산업 현장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이 혁신의 중심에는 포스코 고유의 스마트 팩토리 통합 플랫폼 이 포스 프레임이 있습니다. 포스 프레임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여러분 용광로의 뭐 재선부터 제강이나 뭐 아변에 이르는 이런 연속 공정의 방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하고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공정 조건을 AI가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까지 해요. 특히 포스코 그룹이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서 2차 전지 소재 뭐가 있습니까?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생산 공장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이 복잡하고 위험한 현장의 전면적인 무인화가 요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포스코 DX는 현장의 무인 운반차 AGV가 있죠. 자, 그리고 산업 자동화 로봇, 창고 자동화 설비 이런 거를 대거 도입하면서 자사의 AI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전체 공장 로봇들을 통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클로봇으로 보면 클로봇이 지금 DLS를 인수하고 그쵸? DLS를 인수하고 물류센터와 제조 공장에 WMS, WCS를 장악하고요. 로봇을 턴키로 제어하려는 현재랑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포스코랑. 그래서 포스코 DX가 로봇, 물류 자동화 이런 스마트 팩토리의 두뇌로 재평가를 받자 주식시장은 아주 광기에 가까운 이 매집 후에 대폭등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현대 오토웨버랑 포스코 DX 둘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 매집이 이뤄지고 대폭등이 나왔던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포스코가 지난날에 여기 보면 이거 다 죽어가는 주식입니다. 누가 봐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포스코 DX가 매집 구간이다. 끝나지가 않았다. 얘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논리로? 지금과 같이 이런 논리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산업에서 로봇이던 자, 이 반도체든 아니면 뭐 철강이든 어떤 쪽이든 간에 이 주목을 받는 산업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늘 그래왔어요. 산업 쪽에서 이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뭐 로봇이든 반도체든 철강이든 뭐 바이오든 돌아가면서 이 매기가 돌아가요. 돈이 결국엔 돌고 도는데 이 순환매가 도는데 보통 이런 하드웨어 쪽 기업들이 먼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중에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부분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클로봇은 그동안에 매집을 했던 기간이 폭이 짧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얘가 기대감으로 이미 10배 이상, 10버거 이상 주가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고점에서 개인들이 대량으로 쓸어 담고 있으니 세력들이 올려주지를 않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실제로 주가가 여기서 대하락이 나온 겁니다. 대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치만 얘는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산업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쪽에? 이 로봇에. 이거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쪽에 얘가 이 소프트웨어에서 거의 1인자입니다. 기술력이 엄청나요. 카멜레온이랑 크롬스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DLS, 이투산, 로지스 이 회사 인수까지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없다면 못하죠. 그리고 현대, 보슨 다이내믹스, 엔비디아까지 엮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어디에 엮여 있죠?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북미 물류시장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130여 개 이 고객사를 확보하고요. 충분한 레퍼런스를 검증한 클로봇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유상증자, 이 유중, 이 금액 중에 대금 중에 465억을 해외 법인 설립과 초기 운영 자금으로 배정했었죠. 그리고 이 북미랑 동남아시아 물류 자동화 시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무브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 무브 로보틱스와 양해각서 이 MOU를 이걸 통해서 동남아 제조, 물류 자동화 시장 공통 진출 기반을 마련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로봇 하드웨어 소싱에 특화된 자회사 로아스와 대형 턴키 역량 갖춘 DLS가 결합이 되어서 해외 대형 물류센터 입찰에서 단위 풀스택 사업자로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DX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바로 더존 비즈온이에요. 이 회사는 1991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 중소, 중견 기업에 여기서 뭐 회계죠. 회계랑 그 다음에 세무 그리고 ERP 소프트웨어 이 시장을 철저하게 독점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데 그쳤었는데 이 기업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이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서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인 위아고가 있어요. 이 위아고와 그리고 아마란스, 텐이 있습니다. 이거를 출시해서 이 사스 모델로 성공적인 피벗을
단행했어요. 이 고객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모든 재무 데이터 이거랑 인사정보, 뭐 급여 산정, 전자결제 라인이 더존비즈원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간에 교체하는 게 이 기업의 운영 자체를 마비시킬 수가 있는 이 리스크랑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클로봇에 이 통화 로봇 관제 플랫폼 크롬스가 있습니다. 이 크롬스 역시 특정 병원이나 대형 물류센터에 한번 구축이 되어서 엘리베이터의 인프라, 그 다음에 다수의 로봇 데이터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고객사가 중간에 다른 관제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압도적인 락인 효과가 B2B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클로봇은 기다려야 된다. 횡보를 거치고 그 다음에 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 사례에서 더존비즈원도 보여줬고 포스코 DX,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얘네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과 차이점은 뭐다? 클로봇은 끝난 게 아니라 매집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이 8월 10일 날 나와야 되는 이 유상증자 물량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얼마? 36,400원에 몇 주죠? 약 550만 주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물량까지 털어내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횡보 거치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 어디다? 바로 로봇 산업이다. 여기는 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현대오토에버랑 포스코 DX랑 그 다음에 더존비즈원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고 왜 봐야 되는지, 어떤 회사랑 엮이는지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저점에서 잡아가는 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제가 클로봇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일정이나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체크하고 있는데, 계속 이 무료 정보방에서 클로봇에 대해서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체크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무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기로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뭐 1분에서 3분 정도 설명했다가 자 텔레그램 보여드리면서 자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 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명드립니다. 왜 봐야 되는지, 뭐가 남아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해서 대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클로봇에 대한 매수가랑 이 매도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물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정보방에 입장해서 대기하시면서 올라오는 이 매수가 매도가 이거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